자, 127페이지부터 잠깐 볼 텐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토대로 잠깐 선생님 설명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일단 뭐 방정식의 활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주어진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선생님이 조금만 덧붙여서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내가 이놈의 실근의 개수를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분명히 지가 너 지가 안 하기로 했지. 맞아요. 영상에 보세요. 음성 터지는 거 맞아요. 나중에 누가 신고 보이면 자, 잘한다. 자, 일단 간단한 개념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영상 보고 문제 푸는 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바탕으로 조금만 다르게 빠르게 설명하고 오늘은 그냥 선생님 문제 풀 거야. 그 다음에 금요일에 질문 더 받아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고정은 127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기도 보였어? 자기 안 가졌는데. 필요 없어. 자기 오늘 안 해. 아, 네. 괜찮아. 자, 갑시다. 자, 일단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fx는 0 이놈의 실근의 개수라는 이런 문제를 풀 거거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갔던 거는 주어진 얘가 2차식이어서 이 2차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식이라는 걸 활용했다라는 거지. 판별식을 활용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를 봐봐. 얘가 이제 2차식이 아니라 뭐 3차식 더 나아가서 4차식으로 바뀐다라는 것만 달라. 자, 그러면 3차식하고 4차식에 대해서 판별식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긴 있어. 근데 엄청 복잡해요. 선생님도 안 해오고 있거든? 근데 이게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다 3차식 판별식 써보면은 그게 있어. 그래서 그걸 외워서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안 써. 있긴 있어. 근데 이런 걸 이제 복잡해서 안 쓰고, 그러면 3차식의 근의 개수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래프로 판단하는 그래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식을 활용할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를 찾아서 이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르니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오늘 더 풀어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 부등식의 활용 잠깐 보시면, 자, 주어진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한 뭐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를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태까지는 여기 있는 얘가 2차식으로 나왔을 뿐인 거야. 2차식 2차 함수라고 보는 거지. 자, 2차식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혜린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끝낼게요. 내일은 양수. 네, 수업 끝냅니다. 판별식이요. 0보다. 아, 근데 이거 선생님 좀 말 잘못했다. 아니, 아유. 잘못했어요. 지금 녹화도 돼 있는데. 이거 아니 왜냐면은 못 맞아. 이거 어쨌든 얘기해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네. 선생님 여기 지웠거든? 여기 앞에 있는 말을 지웠어. 이게 끝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뭐가? 이게 끝이야? 조건해야 되겠다. 끝이야?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그냥 이게 끝났잖아 했어. 선생님 2차식 다시 붙여줘요. 2차식 붙이면 안 돼요. 자, 2차식이라는 말이 없다면 A가 0인 것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고릴 때 내신에 맨날 나왔던 거. A 0이고 B 0이면서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2차식이라는 거를 안 쓰면 애들이 이것만 얘기해서 틀렸다 이걸 약간 유도하려고 했는데 2차식 써버렸어. 수업 안 끝내요. 틀렸으니까 안 끝내요. 자, 그래서 2차식인 경우에는 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보는 거야. 이 그래프보다, 즉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x축이라고 읽히는 거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항상. 그러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래프는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으면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최고차항 양수고 x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도 되는구나. 판별식이 엄마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게 여기에서 2차식이 아니라 3차하고 4차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럼 3차하고 4차가 모든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마찬가지로 x축과 안 만나면서 최고차 관계수는 양수의 형태를 약간 뭐 띄고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죠. 그쵸? 어떻게 생겨야 될까? 판별식을 쓸 수가 없잖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거 한 번에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앞에 도함수 활용 2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fx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최소를 체크했지. 그치? 그래서 fx의 이 최소값을 구해. 근데 이 최소값이 만약 0보다 크다면 항상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fx의 최소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이 식은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2차식은 고일의 형태, 3차, 4차가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준다. 따라오세요. 자, 근데 여기서 3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예시 불가능해. 3차식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는 쪽이 항상 있죠. 그쵸? 그래서 3차식은 사실 안 나오고 4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된다. 됐니? 그래서 얘가 이제 부등식의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원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나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영상 보면은 얘기를 하니까 뭐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위치라는 게 일반적으로 x로 표현되는데 xt가 의미하는 건 x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속도는 전원을 미분하면 되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끝! 그 아래 뭐 길이에 대한 변화율, 운동 방향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텝 1에서 선생님이 지금 빈출 문제 한번 쭈루룩 그냥 풀 테니까 감 좀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스텝 1에서 빈출 문제 한번 쭈루룩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471번부터 갑니다. 471번.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판별식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3차, 4차니까 판별식을 못 쓴다. 무조건 그래프로 해결을 한다는 거야. 그래프.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 겁니다. 471번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다음 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교점이 3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는 K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지. 자, 그럼 왼쪽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왼쪽에 있는 놈을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면은 근이 뿔마이 이렇게 나와요. 얘네가 극대극소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1 이렇게 나와. 이게 왼쪽 그래프.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y는 k라는 애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이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따라와요. 그러면 이 y는 k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지 교점이 3개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한번 설명해볼까? 이 k라는 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극대값보다는 아래 있고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되니? 그래서 만족하는 K의 답은 극대값 F-1보다는 아래에 있고 극소값 F1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나온다. 이걸 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풀고요. 누군가는 이게 선생님 전 능력이 좋아요 라고 해서 맨날 K를 옆으로 넘기거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옆으로 넘기면 얘는 오른쪽은 이제 Y축이 되는 거지. X축이 되는 거지. Y는 0이라는. 그래서 이걸 넘기든 안 넘기든 그건 사실 상관이 없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를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해돼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방정식의 뭐 활용 파트라는 거야. 그치? 자, 넘어가서 472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7은 0. 얘가 중근 하나하고 한 실근을 갖는다.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그럼 봐봐.
중근이랑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얘기는 유진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로 봐줘야 되거든. 교점이 몇 개입니까? 두 개. 중근은 그 교점 자체가 접하는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형태를 보면은 형태 스케치를 해보면은 이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 그럼 왼쪽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일단 미분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이 0하고 2야. 그래서 0에서 극대를 갖고 2에서 극소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됐니? 자, 근데 이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는 y는 0이라는 그래프지? 근데 이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여야 돼. 그럼 y는 0이라는 게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에 y는 0이 있거나 여기에 y는 0이 있어야지 교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됐니? 이것보다 위에 나오면 교점은 한 개, 이것보다 아래 나오면 교점은 한 개,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세 개. 따라와요? 그래서 이놈의 답은 0이라는 애가 이놈의 함수값하고 똑같으면 되는 거지. 0이 F0하고 똑같다. 이게 하나의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0이라는 애가 함수값 F2랑 똑같다. 이거를 풀면은 K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완벽히 풀어주지 않고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474번.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474번. 지금 직접 한번 먼저 해보세요. 답까지 내야 돼. 자, 보자. 자, 일단 이 문제는 여기에는 얘를 fx라고 잡아버리면 fx는 0, 얘가 서로 다른 대실근이라는 얘기니까 교점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는 y는 0이고 왼쪽 그래프는 뭐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걸 미분을 하면은 프라임 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나오고요. 12x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12x에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됐니?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한근이 마이너스 1, 한근이 0, 한근이 2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사차함수를 그리면 사차함수의 형태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2. 됐니?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한번 점들까지 구해보면 y좌표까지 구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2를 대입해보면은 2를 대입하면은 48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8 더하기 a니까 a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0을 대입하면은 0,a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실제 그래프가 여기는 얘가 더 아래로 가 있다는 얘기지. 얘보다 a는 a 마이너스 5, 얘는 a 마이너스 35니까 실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고 여기가 0,a고 여기가 2, a 마이너스 35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가 교점이 4개이려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y는 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교점이 4개가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러면 이 0이라는 애는 a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0이라는 애는 a-5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 a-5보다는 위, a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풀면은 a는 0보다 크고 5가 적다. 만족하는 점수는 1, 2, 3, 4 뭐하니까 답은 10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지. 따라보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기까지 완벽히 파악했는데 내가 이 3차 함수를 이 4차 함수로 옮겨 그릴 때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조금 바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3차 함수의 형태가 완벽하게 이놈에 대해서 얘가 변곡점에서 대칭이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칭 형태 나온다고 알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 이 3차 함수의 형태가 만약 여기 위에 찔끔 가고 아래 이렇게 크게 간다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찔끔 증가하죠. 그 다음 감소를 더 많이 하는 이런 형태라고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이 형태를 내가 그릴 때 바로 이렇게도 사실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걸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거든. 변곡점이라는 걸 찍어.
변곡점의 좌표를 찍어. 변곡점의 좌표. 여기에서 마이너스 3a분의 b를 하면 되죠. 변곡점. x의 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 이거 뭐 외우고 있어야 되더라. 변곡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a분의 b를 한번 체크를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a분의 b를 하면은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3분의 1. 그럼 변곡점이 대충 어디 있는 거냐? 여기에 변곡점이 있는 거야. 3분의 1이라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가 사실은 더 조금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변곡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변곡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조금 나오고 여기가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가 더 조금 나오고 여기가 더 크게 나오는 거야. 그냥 뭐 하나의 팁인데 모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딱딱딱 찍고 좌표 찾아가지고 옆으로 상관없어. 하지만 그거를 검사할 때 변곡점을 내가 체크를 하면은 여기가 더 낫다라는 게 사실 바로 보인다는 거지. 그치?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좋은지 봅시다. 자, 일단 476번을 보면은 모든 엑셀에서 얘가 성립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이 왼쪽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k보다 크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얘를 fx라고 해버리면 fx의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k보다 크면 얘는 모든 엑셀에 성립한다가 말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의 최소값을 찾고자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분합니다. 4로 묶어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는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럼 바로 인수하면 되지. x 마이너스 1 가지고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정리하니까 4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1을 3중분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프라임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는 f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다. 됐니? 그럼 최소가 언제야? 1일 때가 최소인 거죠. 따라와요. 자,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뭐냐면 f1인 거예요. f1. 가장 아래 있는 1일 때. 됐니? 그래서 k, f1이 k보다 크다 이거 풀어버리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됐지? 자, 477갑니다. 477. 보세요. 자, 그러면 477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4차가 나오고 있는 그래프는 2차가 나왔어. 그럼 내가 이 4차도 그리고 2차도 그려서 이걸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가 보다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자, 그럼 어떻게 변형시키면 되냐면 gx를 옆으로 더 넘겨. 그럼 얘가 2차가 아니라 얘는 y는 0이라는 애가 돼버린다는 거지. gx를 다 옆으로 넘겨버리면 fx-g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왼쪽 그래프는 그냥 f에서 g를 떼버리니까 4차씩이 나오고요. 여기서 얘를 빼니까 이렇게 k-3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저 왼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이 왼쪽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풀어버리면 된다. 됐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 끝.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478, 479 넘어갈 거고요. 속도가 속도 문제 이제 481, 483 답하고 빈줄 3개 풀게요. 자, 두 문제 등호가 헷갈리다고 해가지고 두 문제 보고 갈게요. 자, 일단 마찬가지로 얘도 3차랑 1차를 볼 게 아니라 4x 넘겨버리면 얘는 y는 a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넘겨 일단. 그러면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가 a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따라와요. 자, 그럼 똑같아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다. 자, 근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 따른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이로 묶으면 x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한 근이 마이너스 2, 한 근이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일단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0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여기가 색깔이 칠해지면서 이런 형태가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따라와. 자,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언제야? f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3분의 2 더하기 1 마이너스 4가 a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하면 a의 범위가 나온다. 이건 우리 답이고요. 자, 480번 한번 가봅시다. 자, 똑같아. 이 왼쪽에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크도록 하면 돼.
근데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야. 저 문제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고 여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다라는 것만 달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주시고, 그러면 한 근이 0하고 1이 나오니까 걔네가 극대급수 나오게끔 여기 0, 여기 1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야. 구멍이 뚫려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y는 0이 여기 있어도 되지만 y는 0이 여기 있어도 된다라는 거지. y는 0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어도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것보다 위에 있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 y는 0이 여기 있으면 저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y는 0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만약 색칠이 되어 있다면 등호는 붙으면 안 됐을 것 같아. 좀 헷갈릴만 해. 어쨌든 여기 구멍을 뚫어주시고, 아, 이 y는 0이라는 애가 여기여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이놈의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인데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지. 헷갈리면 여기는 이 그래프를 보면 돼. 이 그래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등호는 붙어야 된다. 됐죠? 자, 일단 원점을 출발하여 뭐 이런 애가 있는데요. 1일 때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속도는 얘를 내가 xt라고 하면은 속도는 쟤를 미분한 거, 가속도는 쟤를 2번 미분한 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냥 x'1하고 x'1을 배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하고 1 대입하고 2번 미분하고 1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그치? 뭐 끝. 자, 그다음 483번. 이거는 뭐 여기다가 미주 쳐놓으면 돼.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떻게 해석할까?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어요? 일단 속도 그래프가 필요하겠지.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단 0이면서 속도의 부호 변화까지 있는지를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어쨌든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면서 플러스 부호 변화까지 있는 애를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는 속도 그래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속도 그래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어쨌든 속도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주어진 쟤를 이동거리를 미분하면 얘가 속도가 된다라고 속도를 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얘는 3으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되고 3에 t 마이너스 5 t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한 근이 마이너스 1, 한 근이 5, 얘가 속도 그래프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도 부호가 바뀌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5일 때도 바뀌죠? 근데 이 t라는 거는 항상 시간이기 때문에 t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초 이런 건 없다. 그래서 답은 t는 5일 때가 이렇게 답입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가 양수면 뭐 양의 방향으로 가고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자, 485는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이 말들을 지금 공부하는 거야. 말. 자, 그럼 최고 높이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 최고 높이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 위치가 최대. 그치? 봐봐. 이 최고 높이라는 거는 위치가 최대. 위치가 제일 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얘가 내가 수직인 방향으로 위에다가 빵 던진 거거든?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쭈르르르 올라가겠죠. 그러면 속도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이걸 양수라고 할게. 그러다가 최고 높이 찍고 속도가 다시 반대, 음수가 되겠지. 그럼 최고일 때는 속도가 몇일까? 0이겠지. 멈췄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최고 높이라는 거를 위치가 최대라고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속도가 0이다라고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아, 최고 높이일 때는 속도는 0일 것이다.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주어진 이놈은
얘가 지금 위치니까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2차원수 이렇게 생긴 거야. 2차원, 최고차원 개수가 음수인. 그리고 대칭축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니까 8분의 21대 이렇게 된다는 거지. 4로 나누니까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초일 때가 최대가 된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주어진 재료의 미분의 속도를 구해요. 속도. 자, 속도를 구하면 속도는 마이너스 8t 더하기 22죠? 그쵸? 그럼 얘가 0일 때니까 t는 8분의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됐니?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고 둘 다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됐어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떨 땐 이게 편해요.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봐봐. 3초 후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는 3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고, 선생님 말 잘 들어. 3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그 순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순간 변화율 그거를 프라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f 프라임 a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건 뭐냐면 넓이랑 선생님이 s라고 하면은 넓이가 3초일 때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니까 s 프라임 3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봐봐. 얘는 반지름이 4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4일 때의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s 프라임 4를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 s를 이렇게 뭐 s든 길이든 부피든 표현할 때 얘네가 항상 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항상 시간에 대한 걸로 표현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시간이 아니지. 반지름이 4일 때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가 아니야. 정확히 체크해야 돼. 얘는 반지름이 4일 때야. 그럼 반지름이 4일 때란 얘기는 봐봐, 여기 항상 시간이 들어가야 돼. 시간으로는 몇일 때야? 8초일 때가 되는 거지. 매초 0.5씩 커지니까 4가 될 때는 8초일 때. 그 내가 구하려는 건 사실 S 프라임 8인 거야. S 프라임 4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매초 2씩 높아지는데 4초 후에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 그럼 얘는 V 프라임 4를 구하는 거야. 일단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해 주시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S 프라임 3을 구하려면 ST를 구해야 되고 S 프라임 8을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ST를 구해야 되고 V 프라임 4를 구하려면 VT를 구해야 되거든.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뻔하니까 항상 넓이하고 길이하고 부피라는 얘를 어떻게든 t에 대한 식, 즉 시간에 관한 문자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이거 표현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다 수상화 관련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놈의 넓이를 지금부터 t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거든. 한번 표현해볼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였어, 애초에. 근데 매초 2씩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을래? 2 플러스 2t라고 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 제곱. 얘가 st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는 2를 밖으로 빼버리면 4가 나가고요. 루트 3에 1 더하기 t의 제곱이 있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고 3을 대입하면 답이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발 틀을 좀 갖춰주세요. 틀을. 중요한 거는 내가 넓이를 t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합니다. 오케이? 이거 미분 못하면 선생님 뭐 할 말 없어 이제. 자, 여기. 자, 이번에는 이놈의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넓이 한번 표현해봐. 그럼 넓이는 r제곱 파이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든 t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럼 이 반지름이라는 게 매초 0.5씩 늘어나니까 얘를 t로 표현하면 얘가 뭐라고 표현되는 거야? 0.5t가 된다는 거지. 또는 선생님은 2분의 1t라고 할게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st라는 거는 4분의 1t 제곱 파이가 될 것 같아. 반지름의 제곱의 파이가 되니까. 얘를 미분하고 8을 대입하면 답이 돼. 됐니? 이렇게 봐야지 안 어려워. 문제 자체는 선생님처럼 읽어. 자, 그 다음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매초 2씩 높아진대요, 높이가. 그때 이놈의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물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거야, 물. 원뿔에다가 물을 넣었는데 물이 매초 2씩 높아지는 거야. 그때 부피를 구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초 2씩 높아지니까 너네가 이놈의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는 2t
t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vt라는 거를 부피라는 거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기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반지름은 뭘까? 여기가 2t야. 반지름은 뭘까?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이야. 닮음이 보여야 되더라. 닮음. 요거. 닮음 보여야 돼. 그래 t 2대 1. 2대 1. 여기 2대 1 이거 보여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표현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수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중학교 수학. 이거 닮으면 완벽히 중학교 수학인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거 표현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표현하는 것만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피를 표현하면은 밑넓이 t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2t 곱하기 3분의 1 이거 부피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고 4를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틀 좀 잡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 끝. 자, 6번부터 갑시다. fx가 3차 함수인데 일단 극값을 갖는데 극값.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 민철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갖는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바로 보여야지. 얘가 의미하는 건 f'x는 0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주변을 가져야지 극값을 갖는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해결해 보시면은 미분을 합니다. 자, 미분을 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 오케이? 자, 그럼 이놈의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이 0이고 마이너스 4ac를 하니까 16a.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a는 아무 숫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일단 그 값은 존재한다라는 건 풀었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이라는 애가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 갖는다? 판별식 이런 거 없다고. 그래프,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프라임을 봤더니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프라임의 부근이 뿔마 A. 뿔마 A.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가 0주니까. 됐니? 그러면서 교점이 하나만 나오려면 이 Y는 0이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된다니? 이게 루트 아니에요? 그 루트 오, 땡큐. 여기 루트야. 이렇게. 맞아? 그럼 Y는 0이라는 애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실근을 갖거나 또는 여기에 있어서 교점 하나. 교점 하나. 교점 하나. 오케이? 따라오니? 자, 그러면 답은 F 마이너스 루트 A보다 이 마이너스 루트 A에 대한 함수값보다 0이란 애가 크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 이놈의 답은 루트 A라는 함수값보다 0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더 0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걸 풀면 답이라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거 대입하고 풀면 끝인데? 대입이 귀찮아? 해보자. 자,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A 루트 A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면 더하기 2A 루트 A 나오고 더하기 2A가 먼저 적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시면 3분의 4A 루트 A 더하기 2A가 먼저 적다. 오케이? 여기 세내지 마시고 A가 양수라고 알고 있잖아. A로 나눠. 자, 그러면 3분의 4 루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A가 양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없어. 자, 그럼 여기 풀어보면은 루트 A를 대입하면은 3분의 2A 루트 A 마이너스 2A 루트 A 더하기 2A가 0보다 커야 돼. 마찬가지로 A로 나누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A 이 옆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2가 3분의 4 루트 A다. 반대 이렇게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동을 반대해 주시고 양쪽을 4분의 3으로 나눠. 양쪽을 4분의 3으로 나누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양쪽 제곱하니까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A는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런 답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계산이 여기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잘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끝. 자, 넘어가서 2번 갑니다. 2번.
자 봅시다. 유진아 나. 얘가 있는 게 뭐예요? 그 원전 대칭. 원점 대칭. 이거 보자마자 원점 대칭 기함수 떠올라야 돼. fx는 원점 대칭.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거는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요렇게 원점 대칭일 수도 있고 요렇게 원점 대칭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맞아? 근데 이건 거의 답이 아니니까 우리가 맨날 저걸로 그냥 푸는 것 뿐이야. 여기 원점 대칭이 이렇게. 일단 가가 의미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원점 대칭인 그래프다. 자 그다음 나가 의미하는 걸 보면은 똑같아.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내시경을 간다는 얘기는 교점이 4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그려보면 절대값 fx는 얘를 접어 올린 거니까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대칭이니까 완벽하게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 이거 높이. 오케이. 그 다음 y는 이란 애를 그렸을 때 실근이 교점이 4개여야 돼. 그럼 y는 이가 어디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써야지 교점이 4개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여기가 2란 얘기는 기존 함수 fx의 그 대값이 2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fx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f 잡는 게 제일 편할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을게요. 원점 대칭.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한근이 a, 한근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x에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어쨌든 극대값이 2다라는 걸 풀어야 되면은 극대점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길이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되는 거지.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를 대입한 게 2다. 이걸 풀어버리면 이제 a 값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좀 더 편해 보이죠? 그쵸?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3 a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를 대입하면은 더하기 루트 3분의 a 세제곱 얘가 있다. 됐니? 자 그럼 요거 통분하면은 3루트 3분의 이 a 세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a 세제곱은 이 지워버리고 3루트 3 곱하니까 3루트 3을 끊어. 그래서 a는 루트 3. 그래서 a가 루트 3이니까 2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15번 갑니다. 15번. 자 10번 이거 한 번만 정리를 좀 완벽하게 하면 좋겠어. 이걸 못 풀었다는 거는 아직 이게 뭐 식정리가 좀 안 된다라는 건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 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 돼요. 자 갑시다. 자 일단 1,a에서 접선을 그렸대. 접선. 그럼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접점.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을 가정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을 가정하자라는 거야. 접점을 t, t세제곱 더하기 2라고 가정하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제일 좋냐면 세 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접점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접선이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접점 또한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야.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 근데 접점이 이렇게 나와서 얘가 t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t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서 얘가 t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즉 3개의 접선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시키는 t가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접점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접점이 3개.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접점이 3개라는 얘기예요. 접점이 3개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어쨌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f't 3t제곱에 x-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2 근데 얘가 1,a를 지난다라는 거죠. 따라와. 자 그럼 여기다가 1,a를 대입하면은 t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올까? 3차식이 나오겠지. 근데 이 3차식을 풀었을 때 만족한 t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되면은 끝이야. 1,a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2는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근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t가 3개 나와야 된다는 것이 t가. 그럼 이거 아까랑 똑같죠?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된다.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접선이 3개란 얘기는 접점이 3개란 얘기고 t가 3개란 얘기. 이렇게 딱딱딱 가는데 접선이 3개, 접점이 3개, t가 3개, 근이 3개, 그럼 교점이 3개. 됐지? 여기까지만 푼다. 자, 넘어가서 15번 갑니다. 15번. 많이 끝내고 싶은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상립한데 그러면 똑같아.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미분해 4x 세제곱 더하기 4k 세제곱. 그럼 얘는 4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k에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왜냐면 4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얘만 근이야. x는 마이너스 k 근이야. 얘는 허근이지 무조건. 이거 허근이라고. 실제로 판별식 비제곱만 사이시하면은 허근 나온다. 됐니? 그래서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거는 부호변에 영향을 안 끼쳐. 버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k가 근이 1차식. 이거 부호변에 영향을 안 끼치니까. 따라와. 그래서 마이너스 k일 때보다 크다.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k일 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k를 대입한 f 마이너스 k가 얼마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다 되니까. 됐죠? 그래서 혹시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얘를 인수분해까지 해놓고 이놈의 뭐 근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허근이거든. 됐니? 자, 넘어가서 25번 갑니다. 25번. 원점을 출발하여 위치가 x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xt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쓸 거야.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이때 순간의 위치.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그럼 이거 아까 정리했지? 민규야,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0이면서 부호 변화까지 있는 걸 체크해야 된다. 어쨌든 나는 속도 그래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와. 그럼 속도 그래프는 위치를 미분해. 속도 그래프 찾는 거야. 끝이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자, 그럼 속도 그래프를 구해보면은 저 위치를 미분을 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고요. 3으로 묶어버리면 t제곱 t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4 이렇게.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 얘가 4. 됐니? 그러면 1하고 3일 때 모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맞지. 왜냐면 여기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됐니? 자,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그 순간의 위치를 구하라. 즉 x1, 1초일 때의 위치 x1 맞아? 그 다음 3초일 때의 위치 x3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4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0이네. 맞아? 그럼 A, B 사이의 거리는 4, 이게 답이 되겠죠. 따라오세요. 끝. 자, 라스트 28번 갑니다. 직선 레일을 달리는 기사가 제동을 걸어서 수소가 없는 거를 S. 그래, T구나.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A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 목적지로부터 점점 A미터. 하지 말아요. 될것 같아요. 하세요.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7t 마이너스 0.4 제곱. 자, 해봅시다. 무슨 말이죠? 제동을 걸음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S미터라고 할 때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A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낸다. 그러니까 멈추고도 더 가잖아요. 그 거리 계산을 좀 언제 전에 멈춰야 또 앞에 멈춰서 네, 봅시다. 자, 어쨌든 내가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걸 먼저 찾아야 돼. 목적지 도달. 목적지에 언제 도달한다라고 생각할까? 항상 위치든 속도든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목적지에 도달하면 위치를 알아 몰라? 몰라. 목적지의 위치를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속도는 0이겠지. 멈추니까.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속도가 0일 때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요거는 좀 끄집어내셔야 돼. 이거 스텝2도 어렵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VT를 구하면은 얘를 미분하니까 27 마이너스 0.9t 이렇게 돼. 됐니? 그러면 t가 30일 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문제네? 시작합시다. 뭐가 있어요? 자, 봐봐. 여기에서 일단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거든? 근데 A미터 앞에서 뭐 제동 건너라고 되었는데 이 XT라는 거 문제 한번 다시 잘 읽어봅시다. 제동을 건 후, 이게 제동을 건 후 움직인 거리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A미터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떻게 봐야지 좀 깔끔하지? 다시. 자, 일단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속도가 0이라 그래서 시간이 30초일 때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우리가 구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제동을 건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이만큼 움직인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니? 내가 30초 지났어야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x30이 의미하는 건 뭐야? 30초 동안 움직인 거리, 제동 후 움직인 거리. 그치? 그러면 내가 이게 A미터 제동 선생님이 다 이거 요약해서 써놔서 그런 건데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A미터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그냥 제동 후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지. 이게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그냥 x3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30을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다. 그걸 가지고 이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시간을 대입해서 뭐 거리를 구한다. 이 뜻입니다. 문제를 잘랐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건데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프린트 끝. 자, fx가 3차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f형은 1, f3은 7, 그리고 f'의 형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f'의 형태를 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구하면 얘는 두근이, 한근이 마이너스 3, 한근이 3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f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f의 그래프는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여기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3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너네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읽는 게 좋냐면 이렇게 문자를 2개 줬단 말이야. 식 2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자 2개를 어떻게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금 f'x를 ax제곱 마이너스 9a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fx도 나는 구할 수 있는 거지. 주어진 얘를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 ax 세제곱 마이너스 9a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F0은 1, F3은 7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거 0 대입하고 3 대입해서 연립하면 A0 C 값이 나오겠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1.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7이 나오는데 자, 그럼 F3을 대입하면 9A 마이너스 27A 더하기 1이 7이다. 정리하면은 16A가 16이 18입니다.
넘어가니까 18a가 6이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fx를 구하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얘가 fx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근데 fx는 k 이놈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근 3개라고 나왔는데 양근이 2개고 음근이 하나라고 했거든. 그러면 너네가 양근하고 음근을 얘기하려면 0이라는 애를 기점으로 잡아줘야 돼. 0. 0보다 오른쪽에 교점이 2개, 0보다 왼쪽에 교점이 하나 이렇게 읽어줘야 돼. 이해되니? 0보다 x가 양수인 게 2개, x가 음수인 게 1개. 그러니까 어쨌든 x는 0을 쳐넣어야 돼. 찍는다, 그린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한번 표현해보면 갑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값이 마이너스 3,1이 나오고요. 맞죠? 자, 그다음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면은 3,1이 나온다고. 자, 여기다 다시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면 3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3,7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너네가 y는 k를 그려서 양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양근이 2개인 걸 찾으려면 어쨌든 0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 0을 기점으로 걔보다 오른쪽에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0이라는 점을 찍어줘야 돼. 0이라는 점. 자, 그래서 0이라는 점을 찍으면 0,1이에요. 자, 그럼 내가 y는 k가 일단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지. y는 k가 교점 3개 이렇게 나오면 얘는 교점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근이 2개 나오는 상황입니다. 됐니? 근데 양근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아, y는 k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근 2개, 0보다 오른쪽에 2개, 0보다 왼쪽에 3개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근 음근 나오면 이 0을 찍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무조건 0 찍고 가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 k라는 놈은 1보다는 커야 돼요. 그치? 왜냐면 k가 1이면 0이라는 근이 나오기 때문에 양근이 아니야. 0이라는 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k라는 건 1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은 거야. 그래서 k의 범위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런 답입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492번. 이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아까는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고 해서 교점 3개를 찾았다면 지금은 양근, 음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x는 0을 찍는다.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대극 소점만 체크할 게 아니라 0이라는 점도 꼭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찾아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2일 때가 극소 이렇게. 됐니? 그리고 0을 찍으면 여기에 0 어쩌고 있을 거라고요. 다 찾아.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더하기 a가 나와서 7 더하기 a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고요. 0을 대입하면 0,a 이렇게 나오고요. 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a. 계산하니까 a 마이너스 20. 이런 그래프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는 다 그렸고 오른쪽 그래프 y는 0이라는 애가 어디 있어야 돼? 음근이 하나고 양근이 2개야 되는. y는 0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0보다 오른쪽에 교점 2개 나오고 0보다 왼쪽에 교점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0이라는 애가 a보다는 아래 있고 a-20보다는 위에 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끝. 다음 유형 2번의 두 문제. 자, 505번. 일단 문제 스타일은 너무 뻔하지.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fx, 이걸 fx라고 잡으면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미분해서 더함수 형태를 보면은 4x 세제곱 더하기 4 a 더하기 1의 x, 이게 끝인가? 마이너스 4 a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럼 4로 묶어버리면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일단 이걸 인수분해를 하면은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너네가 혹시 그래프를 못 그렸다면 여기는 얘를 처리 못한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양수 a라고 나왔지. 저 괜히 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얘가 어떻게 보여야 돼?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뭐 2니까 4분의,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하면 2 나오고 더하기 1.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항상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양수라고. 즉 얘는 무조건 양수, 항상 양수. 부호의 영향을 안 끼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없애. 부호의 영향을 안 끼치니까. 그래서 얘만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1 이렇게. 왜냐면 내가 f'을 왜 구하냐면 f'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찾고 부호변화를 체크하려고 보는 거야. 왜? 그래야지 f의 그래프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가 f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최소값은 f1이란 얘기고요.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면 답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온다. 자, 넘어가서 5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12번. 자, 봅시다. 자, 기억. 보면은 일단 fx가 4차함수인데 k가 0일 때 x가 0에서 극소를 갖냐라고 나왔어. 자, 그럼 k가 0이면 일단 주어진 얘는 k가 0이라는 얘기는 fx가 x 4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된다. x 4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럼 얘를 미분해 보시면 f'x는 4x의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그래프가 0에서 이렇게 생긴 거지. 맞지? 그럼 0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소가 맞다. 0일 때는 극소가 맞다. 자, 그 다음 k가 0이 아니래. 자, 그럼 k가 0이 아닐 때 마찬가지로 f'x를 구해. 자, f'x를 구하면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로 묶어버리면 4k 제곱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로 묶어버리면 4x로 묶읍시다. 4x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요. 얘는 4x에 x 마이너스 k, x 더하기 k 이렇게 된다. 따라오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어쨌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k, k일 수도 있고 여기가 k, 여기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k가 마이너스 k 원의 게 더 큰지 몰라. k의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0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때가 맞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근데 만약 k에서 극대가 k에서 극소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야. 왜냐면 k가 0인지 모르니까. 되시죠? 자, 그 다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모든 x에서 fx가 뭔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어쨌든 그래프가 k가 0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거든. 그러면 저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완벽하게 지금 마이너스 k 또는 k 마이너스 k면 얘가 완벽하게 원점 대칭 함수지. 그러니까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대칭이게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4차 함수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나는 fx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4차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나 여기 둘이 어차피 y 값은 똑같겠지.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나는 fk를 구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또는 f-k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차피 얘가 0보다 될 거니까. 됐니? 자, 그래서 fk 여기다가 k를 대입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k 4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k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k 4제곱 더하기 9. 자, 그러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이면 주어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많이 되는 거지. k가 루트 3일 때 얘가 0이잖아. 그치? 그럼 k가 루트 3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크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라면은 이놈의 최소값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딱히 여기 도함수 3 문제라기보다는 도함수 2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뭐 다이빙에서 이렇게 뛴대 30m에서 30m에서 뛴다는 게 근데 얼마나 높은지 좀 감이 오니? 30m면 대략 몇 층이야? 여러분들 집 커요? 막 궁전이에요? 막 저기까지 한 6m쯤 되나요? 그 정도 아니죠? 선생님 집은 선생님이 까치발하고 이렇게 팔 이렇게 뻗으면 닿아요. 복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요? 천장 닿아요? 안 닿아요? 점프해도 안 닿아요? 닿아요? 안 닿아요? 지금 좀 높이 좀 있나 봐요. 그럼 뭐 대충 한 층에 한 3m? 라고 하면 한 10층이네요. 10층에서 다이빙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할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문제나 풀어. 자, 보자, 얘들아. 자, 어쨌든 뭐 다이빙 하는데 2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가속도는 쟤를 2번 미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쟤를 한 번 미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0t 더하기 5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0인 거야.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 부호가 있다면 부호를 좀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하고 미터니까 얘는 미터 플러스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단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가속도는 이렇게 단위까지 좀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2번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하고 높이를 구하래. 자, 이거 아까 했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내 높이가 추대일 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는 최고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일 때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니?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게 더 쉬울 거라는 느낌이 오지? 그치? 그래서 쟤를 미분해서 얘가 마이너스 10t 더하기 5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t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시간은 2분의 1초일 때 높이는 저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마이너스 5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30 정리하면은 4분의 20 끝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이거 해결하셔야죠. 자, 수면에 닿는 순간 속도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속도에다가 수면에 닿는 이 시간을 대입하면 이게 답이지. 그치? 그럼 수면에 닿는 시간을 구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수면에 닿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수면에 닿는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착각하면 안 돼. 자, 수면에 닿을 때 속도가 0이니? 아니야, 수면에 닿을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탁 가고 있는 거야. 속도는 여기 속도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 위치가, 높이가 0이다 이렇게 가야 돼. 수면에 닿는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다 해서 이 t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 t를 속도에 대입하면 답이라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5로 묶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t는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3일 때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답은 V3. 그럼 V3은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5 미터 퍼 세트 이거 답입니다. 됐나요? 따라오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가세요. 마지막 문제. 자,
자, 526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 위치하고 우리가 속도하고 막 가속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이러한 놈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거든. 그치? 그럼 너네가 먼저 항상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위치에 대한 그래프인지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지를 먼저 꼭 구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 526번 문제를 딱 보면 그래프긴 그래프인데 얘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를 항상 먼저 읽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 써놔. 얘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이렇게 꼭 써놔 제발. 위치 물음표 속도 물음표 써놔. 그리고 앞장으로 넘어가봐. 앞장에 517번, 518번 여기도 지금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똑같이 써놔 이렇게. 위치인지 속도인지. 이거를 시험 때 분명히 선생님께 얘기한다. 선생님, 아, 이 속도 그래프인데 위치 그래프로 봤어요. 이런 거 꼭 얘기해요. 항상 먼저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놈의 지금 그래프는 그럼 위치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인 거지. 왜? 여기가 지금 t 시간 표현되어 있고 얘가 위치잖아. y좌표가 위치잖아. 그치? 그래서 위치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위치 그래프야. 여기가 t고 여기가 뭐 xt 이렇게 위치 나와 있는 거. 속도 그래프는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vt 이게 속도 그래프인 거야. 됐니? 어렵지 않지? 여기 t 여기가 위치 나오면 위치 그래프. 속도 나오면 속도 그래프. 그래서 얘는 일단 위치 그래프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라는 걸 체크하려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지. 그치? 내가 만약 이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내가 이 점에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이 점에서의 위치 미분한 거.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야.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와. 그렇게 일단 읽어주셔야 돼.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억, 이행, 등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F하고 T가 이렇게 대놓고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먼저 구해보면 얘는 한근이 0하고 3이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3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한근이 0하고 뺄마루토인데 이거 잘못 썼... T 세제곱이구나. 이거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놈의 근은 T의 T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0하고 뿔마루트 3이야. 뿔마루트 3. 그래서 여기 한근이 루트 3이야.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이놈은 두근이 뿔마루트 5지? 근데 여기 양수니까 여기 루트 5야. 이런 식이야. 자, 그 다음 얘하고 얘의 교점까지 체크를 해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다 라고 해서 교점 구합니다. 그러면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안 되고 그쪽 누구나? 대입해서 0 되는 게 있나요? 1 안 되고 마이너스 1 안 되고 뭐 그쪽을 못 구하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야. 자, 이제 풀어봅시다. 자, t가 1보다 클 때 a, b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방향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를 체크한다 이렇게 가야 돼. 맞아? 자, 그럼 속도를 체크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봐주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1이라는 거는 대충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여기 어딘가 1이 있겠죠?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1보다 클 때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계속 음수죠. 그쵸? 얘는 속도가 계속 음수네. 근데 얘는 계속 속도가 양수죠. 그래서 t가 1보다 클 때는 속도가 반대가 맞다. 얘는 계속 양수인데 얘는 계속 음수가 나오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 t가 0과 1 사이일 때 속도가 같은 순간이 존재하냐라고 했네. 자,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이 그래프는 3차 함수여서 여기는 이 점을 기점으로 이거보다 오른쪽일 때 속도가 양수고 이거보다 왼쪽일 때 속도가 음수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점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완벽한 기함수니까 길이가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1이야 1. 그러니까 1. 자 그럼 t가 0과 1 사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0과 1 사이. 자 그러면 그때 속도가 같은 순간이 존재하냐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존재하냐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존재하냐. 접선의 기울기. 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존재하냐. 이 말이야. 자 봐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음수 나오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음수 나오죠. 맞아요? 같은 게 존재하는지는 봐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뭐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속도 그래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G'T를 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F'T를 구하면 얘가 속도니까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애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같은 애가 있는지. 그럼 옆으로 넘기면 3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요. 만족하는 t를 구해보면 근의 공식 씁시다. 3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1 1이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t가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음수니까 시간이 음수니까 말이 안 되고 t가 이때는 속도가 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대략 3. 얼마죠? 맞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1 빼니까 3분의 2. 얼마죠? 그쵸? 그럼 대략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여기 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속도가 같은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속도가 같다. 그 말은 얘 속도 그래프 그거고 속도 구하고 속도 구해 미분해서 같은 애가 저 사이에 있는지 존재하는지를 받아가는 얘기. 됐니? 자 마지막 디귿. t가 2보다 클 때 a, b가 만난다. 자 a, b가 만난다는 건 어떤 걸 받아가는 얘기일까? 위치, 속도. 속도를 가지고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속도가 100이고 제가 속도가 몇이나 만나는데 모르지. 그치? 얘는 위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위치가 같으면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만난다라는 건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를 푼 다음에 너네는 FT는 GT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얘는 속도가 같으니까 F'T는 G'T를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FT는 GT를 풀어봤더니 걔가 아까 얘였어요. 얘가 선생님이 아까 FT는 GT 이거 푼 거죠. 근데 얘가 2보다 클 때 만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t가 2보다 클 때 근이 존재하냐라는 거지. 그치? 그럼 t가 2보다 클 때 근이 존재하는지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이놈의 그래프 그립니다. 자 이놈의 그래프 그리면 3t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쟤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극대극수를 찾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단 말이야. 어떻게 볼 거냐면 봐봐. 여기다가 일단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2를 대입하면은 얘는 양수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쵸? 여기다가 2보다 큰 걸 대입하면 당연히 2보다 더 큰 애가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 세제곱 여기 제곱이니까. 맞아? 그럼 2보다 클 때 근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2를 대입해도 양수고 2보다 더 큰 걸 대입해도 항상 양수야. 이해되니? 그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인 거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쟤는 틀렸다. 아니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건 근데 복잡해.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여기를 아까 3분의 마이너스를 더하기 루트 10 여기가 3분의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루트 10 그래서 t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2가 대충 여기 있거든? 2가 대충 여기 있어 이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따라오니? 근데 얘가 2를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82 2를 대입하면은 1 이렇게 나와. 얘가 2,1이야.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기억은 접선의 기울기를 봐주셔야 되고 얘는 속도가 같은 순간 얘 미분하고 미분한 거 봐주셔야 되고 마지막 디귿은 위치가 같은 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끝. 정확히 해치할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자, 갑시다. 키가 1.8m인 사람이 매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초 1.2m씩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럼 일단 어렵지 않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1.2t 이렇게는 아마 잘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넣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지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속도라는 걸 사실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위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림자 끝에 위치를 먼저 찾아줄 생각을 해야 돼. 속도를 바로 못 구하겠으면 그림자 끝에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야. 위치.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그림자 끝에 위치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림자 끝에는 여기 있는 거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그림자 끝에 위치는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치? 왜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걸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림자의 끝도 여기 있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가 0인 거야. 얘를 수직선으로 보면.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림자 끝의 위치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제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지금 여기서 이 도형 보면은 닮음이 바로 보이셔야 돼. 닮음. 자, 그럼 닮음을 그대로 활용하면 1.8 대 4.5가 여기 뭔지 모릅니다.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 대 A 플러스 1.2T로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닮음비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면 저 1번의 위치가 T로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이거 풉니다. 그러면 4.5A는 A 플러스 1.2T. 여기다가 얘를 곱하니까 1.8A 더하기 1.8에다가 1.2를 곱하면 2.16 2.16 이렇게 나와요. 2.16 왜냐면 16 318 이렇게 맞아요. 2.16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2.7a가 2.16t 이렇게 나오고요. a는 2.7분의 2.16t 됐니? 그러면 양쪽을 뭐 100을 27분의 216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9로 나눠. 9 나누면 3분의 24 이렇게 나와. A는 3분의 24T예요. A는 3분의 24T. 자, 그럼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에는 얘를 정리하면 얘가 5분의 6T죠.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위치는 5분의 6T 더하기 3분의 24T가 돼요. 그러니까 위치야. 따라와. 그럼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답은 5분의 6 더하기 3분의 24. 3분의 24가 8이죠? 8이죠, 8. 맞지? 그래서 답은 5분의 46. 얘가 속도가 되는 거고. 틀렸는데? 잘못했니? 1.8 대 4.5가 A 대 A 더하기 1.2T 4.5A가 1.8A 더하기 2.16T 넘어가면 2.7A가 2.16T 16, 3분의 24 A는 8T A가 8T A가 8T 맞는데? 7분의 1.5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되는
맞지? 그래서 6으로 나누면은 5분의 4t가 돼요. 이거 5분의 4t가 돼요. 5분의 4t. 자, 그러면 저 a가 5분의 4t야. 이거 5분의 4t. 그럼 그림자의 위치는 여기다가 5분의 4t를 더하니까 2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2입니다. 2m/s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변화율은 L'T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L, T를 어떻게든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자. 자, 그럼 그림자의 길이는 뭐야?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지. 내가 여기 서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의 길이지. 그림자의 길이는 얘인 거야. 5분의 4t.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그림자의 변화율은 아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쌤 문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 아까는 막 t가 1초일 때의 그림자의 변화율을 거라 이렇게 나와서 L'1 이렇게 찾은 거야. 근데 지금 몇 초일 때란 얘기가 없지. 왜냐면 얘가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하면 시간에 걸리는 게 있어. 없잖아. 1초든 2초든 3초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붙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아까는 뭐 3초일 때의 길이의 뭐 순간 변화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은 여기에 시간이 사실 2분을 하면 t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자, 봅시다. 얘들아, 일단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일단 틀부터 제발 잡고 가. 나는 10초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딱 써놔. 내가 구하려는 건 S'10이야. 넓이를 S 하면 S'10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S'10을 구하기 위해선 ST를 어떻게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그치? 근데 이걸 너네가 표현을 잘하면 이제 쉽게 풀리는 거고 저걸 못하면 저쪽으로 공부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T에 대해서 지금 막 식을 다 갖다 써야 되는데 T초일 때 높이가 몇 초일씩 올라간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면이 이렇게 잡혀 있을 텐데 몇 초일씩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T 이렇게 잡아야 되네. T 이렇게. 이해되나요? 자, 그럼 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수의 넓이니까 여기가 ST가 되는 거야. 이놈의 반지름 즉 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쟤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내가 얘를 x라고 잡아보면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50인 거지. 9의 반지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50에서 t만큼 빠진 거니까 50-t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피타를 활용하면 내가 이 넓이를 표현하기 위한 이놈의 반지름 x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피타를 써보면 50의 제곱이 50-t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수면의 넓이는 얘가 반지름 x니까 x제곱 파이인 거야. 내가 구하려는 st는 x제곱 파이인 거야. 근데 여기서 x제곱을 얘를 넘겨버리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x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50의 제곱 마이너스 50-t의 제곱 파이 이렇게 써보면 돼. 얘가 st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0t 이렇게 돼. 50의 제곱 50의 제곱 날라가니까 얘가 st야.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S'10 이거 미분하고 10을 대입하면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0t 더하기 100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0파이 여기가 나와. 마이너스 20t예요? 마이너스 20t구나. 여기다가 10 대입하니까 80 파이.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센티미터고 메초죠. 그러니까 제곱 센티미터 퍼 서클. 넓이니까. 됐나요?